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 타당하지도 않은,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귀납법을 굳이 사용하는가? 연역법을 사용해서 지식을 얻어내면 되지. 왜 귀납법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역법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냐면, 연역법은 아주 타당한 추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필연적으로 참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제에 이미 포함된 사실만이 도출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명제들을 보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로부터 연역법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냐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좋은 연역 추론이고 타당한 추론인데요. 사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명제 자체는 PQ에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사실에 지나지 않지 우리가 뭔가를 새로 알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 포함된 정보 중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측면에 주목을 하는 것뿐이지, 이 사실 자체는 PQ에 이미 들어있는 사실이지 우리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이 주목한 사실이지 이미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역법을 진리 보존적인 추론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당성이 보장되지만 이미 들어있는 정보에서 돌고 돌 뿐이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던 정보들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측면에 주목하게 될 뿐이지 없던 사실이 새로이 뿅 하고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귀납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요. 귀납 추론을 제대로 한다 한들 아무리 사례를 많이 모아서 좋은 아주 개연적인 추론을 한다고 한들 이게 타당하다,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어제, 그저께, 3일 전, 4일 전에 아무리 해가 동쪽에서 떴어도 이것이 진짜 참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내일 당장 해가 동쪽에서 뜨면 매일매일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명제가 기각된다고요. 그런데 귀납법의 장점은 무엇이냐? 연역법과 다르게 새로운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식 확장적이라고 부르는데, 비록 반드시 참인 명제를 뱉어내진 않지만 좀 위험한,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그저 개연적이기만 한 명제를 뱉어낼 뿐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받아들였던 전제 안에 들어있는 사실이 아니고 전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가 도출이 된다는 게 귀납법의 장점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보장이 없고 개연적으로 참이지만 기존에 없던 사실을 말할 수가 있다. 또 연역법의 한계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이런 근거들을 들을 수 있겠죠. 사람은 죽잖아.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명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결론에 대한 전제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의 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결론이 나온 어떤 전제, 이 결론이 나오는 어떤 전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전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최초의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파생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연역될 수 있는데, 그럼 그것들의 전제인 그 무엇을 우리가 공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공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를 연역해내는 게 수학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처럼 어떤 결론의 전제,
그 전제의 전제를 살펴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요거를 예로 들어도 좋겠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전제는 어떤 다른 전제로부터 뭐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생물은 다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생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뭐 이렇게 도출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N 생물은 죽는다. O 사람은 생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뭐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 야 이런 전제로부터 연역된 거야라고 할 수 있겠죠. 한없이 거슬러 갈 수 없고 어떤 전제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부터 연역할 수 없는 그런 명제에 다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런 명제가 그런 명제라고 치죠. 생물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더 다른 전제로부터 연역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칩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죠. 우리가 여러 생물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사람도 결국에 죽고 누구도 결국에 죽고 호랑이도 결국에 죽고 개도 결국에 죽고 나무도 결국 죽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관찰한 까닭에 그래 생물이면 다 죽나 보다라고 귀납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걸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납적으로 얻어낸 이런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부터 뭔가 연역해서 계속 이제 새로운 명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근원적인 공리가 되는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전제로부터 연역해낼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추론 방법이 귀납법이라는 거죠. 다수의 사례를 관찰해서 우리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필연적이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게 참이라는 것이 개연적인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명제들로부터 또 연역해서 새로운 명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연역법만 가지고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역법에서는 전제가 있어야 새로운 어떤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전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연역법으로 어떤 명제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럴 때는 귀납법을 사용해서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